현재 챕터의 이름은 다항함수의 적분법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다항함수의 적분법을 공부하려고 하는데, 적분이라고 하는 녀석은 미분의 역연산입니다. 미분이라고 하는 거는 차수의 값을 하나씩 낮추는 거였나? 적분의 값은 차수의 값을 높이는 게 적분입니다. 그 중에 부정적분이라고 하는 게 있고 정적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부정적분은 범위가 정해지지 않다는 표현이고요. 정적분은 범위가 정해져 있다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미분을 얘기할 때는 그 기호를 dx분의 d를 달아준 거 또는 프라임을 달아준 게 미분이었나요? 네. 만약에 이렇게 쓴다면 이게 fx를 미분했다는 얘기고, 이렇게 쓴다면 이게 fx를 미분했다는 얘기죠? 네. 적분이라고 하는 기호는 이런 기호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프라임은 차수를 낮추는 거고요. 이거는 차수를 높이는 겁니다. 이름은 인티그럴입니다. 하지만 그냥 인테그럴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기한 녀석의 값이 프라임과 똑같습니다. 프라임은 미분한 거고요. 이 녀석은 적분의 기호일 뿐입니다. 쌤이 만약에 어떤 함수의 fx라는 함수에 대해서 앞에 인티그럴 dx를 쓴다면 이게 fx를 적분했다는 표현입니다. 즉 fx보다 차수를 높였다는 얘기겠죠? 이해되시는 거 맞나요? 그런데 정적분이라고 하는 거는 범위가 정해져 있는 적분입니다. 이건 A부터 B까지 적분했다는 의미고, 이건 범위가 정해진 정적분, 이건 범위가 정해지지 않은 부정적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3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5라고 하는 녀석과 3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의 값을 미분하면 누구지? 이 밑에 걸 미분하게 되면은 이걸 미분하게 되면 6x 플러스 2예요? 네. 이걸 미분하면 누구죠? 똑같네? 서로 다른 녀석을 미분했는데 똑같잖아요. 그럼 반대로 적분이라고 하는 거는 미분의 역연산이기 때문에 도함수의 값을 적분하면 fx가 나올 거고, 이 도함수를 적분하면 fx가 나오겠죠. 근데 똑같은 식을 적분한 녀석의 값인데 다른 값이 나왔나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려고 합니다. 6x 플러스 2라는 녀석의 값을 적분하게 되면 그 연산 결과는 3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c라고만 쓰겠습니다. c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여기 있는 값은 누가 나오든 다 나올 수 있다는 얘기지. 이런 게 바뀌는 값이 다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밑에 걸 적분하게 되면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지만 이런 것도 나올 수 있는 거죠. 단 c의 값은 상수로 써줄 겁니다. 쌤이 만약에 스몰 f의 값을 적분한 녀석의 값을 라지 f라고 한다면, 스몰 f의 값을 적분한 걸 라지 f라고 한다면 이걸 적분한 녀석의 값은 라지 fx 플러스 c라고 쓸 겁니다. 방금 6x 플러스 2의 값을 적분한 녀석의 값이 3x제곱 플러스 2x였죠? 3x제곱 플러스 2x가 라지 fx입니다. 하지만 부정적분이라고 하는 녀석은 이렇게 할 거지만 정적분이라는 녀석은 어떻게 할 거냐면, 방금 전에 부정적분의 결과 중에 c 빼고 라지 fx 있잖아. 거기다가 b를 대입한 거에서 a를 대입한 걸 빼기만 할 겁니다. 이건 범위가 정해진 적분, 이건 범위가 없는 적분입니다. 근데 부정적분이라고 하는 게 이름이 좀 있습니다.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는 미분한다라고 하는 건 도함수를 구하는 걸 미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적분이라고 할 때 적분한다라는 표현은 이 녀석 스몰 fx 값을 가지고 라지 fx 값을 구하는 것을 우리는 적분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이 인테그럴 dx라는 표기가 적분한다는 표기고요. 이거의 이름은 적분당하는 함수, 피적분함수라고 부릅니다. 적분당하는 함수. 그 다음에 이 녀석의 값은 적분된 결과물로서의 함수죠. 이건 적분함수 또는 부정적분이라고 얘기합니다.
범위가 정해지지 않은 걸 적분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뒤에 붙어 있는 숫자 C의 값은 이름이 적분에서 얻어지는 숫자, 적분 상수라고 부를 겁니다. 네, 이름만 설명했습니다. 자, 그러면 쌤이 만약에 1의 값을 적분하면 뭐가 될까요? 네, x를 미분했을 때 1 나오니까 이걸 적분한 건 x일까요? 근데 부정적분을 하면 무조건 C의 값은 반드시 써야 됩니다. 적분상수의 값은 꼭 써야 됩니다. 쌤이 만약에 2x의 값을 적분하면 뭐가 되죠? 누굴 미분하면 2x죠? 0의 값을 적분하면 뭘까요? 누굴 미분하면 0이야? 네, 숫자를 미분한 게 0이었죠? 이건 적분한 결과는 C가 될 겁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쓰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쓴 녀석의 값은 이걸까요? 이걸까요? 이항정리랑 똑같은 것 같은데 이항정리에서도 아무것도 없는 게 누구의 거듭제곱이었지? 1의 거듭제곱이었나? 아무것도 없는 녀석은 실은 이 녀석은 1이 생략된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적분한 녀석의 값은 x 플러스 C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건 1이지 0이 아닙니다. 이 친구 맞나요? 근데 이게 자주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학교 시험에 갑자기 등장했을 때 이게 뭔지 몰라 틀리는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이 생략된 겁니다. 자, 그런데 쌤이 만약에 x의 n승을 적분하면 뭐가 될까? 누굴 미분하면 이게 나온 거야? 일단 차수를 높이는 과정이니까 n 플러스 1승이 있어야 돼? 근데 이걸 미분한 게 누군데? 미분하게 되면 n 플러스 x의 n승이에요? 이거 아니잖아. 그럼 원래 뭘 미분했어야지 x의 n승이 나온 거야? n 플러스 1. 앞에 n 플러스 1분의 1이 있었더라면 앞에 n 플러스 1분의 1이 있었더라면 미분한 결과가 x의 n승인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연산을 할 때 다항함수 연산하기 때문에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모든 다항함수를 다 적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x의 4제곱,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적분은 fx를 더하기 빼기 한 녀석의 값, fx와 gx를 더하기 빼기 한 녀석이 있잖아? 이런 녀석을 적분할 때는 각기 따로따로 적분해서 더하기 빼기 할 수 있습니다. 적분은 실수배되어 있는 녀석의 값이 있을 때 그 실수배 값은 앞으로 끄집어낸 다음에 적분해도 괜찮습니다. 적분하고 나서 나중에 k를 곱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적분해 보겠습니다. 각각 적분하려고요. 첫 번째 거 적분하면 누구라고요? 네, 차수가 올라가면 5승이 될 거고 앞에 5분의 1을 썼습니다. 그 다음 녀석의 값은 4분의 1을 써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다음 x의 제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수 6의 값은 x만 덧붙이면 되고요. 뒤에 c의 값은 꼭 써야 됩니다. c의 이름이 뭐라고요? 적분상수. 이게 답니다. 쉽네? 미분의 역연산이고 차수만 높이는 거네? 자, 그런데 두 가지만 더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쌤이 이렇게 쓴다면은 이게 뭐 한 거니? fx를 미분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럼 이건 f'x인가? 네. 그 녀석의 값을 적분하면 뭐가 나와? 네, 이건 f'인데 f'을 다시 적분했다고 하니까 그 결과는 다시 fx가 되는 건가? 네, c를 꼭 써야 돼요? 나중에 한 게 적분이니까. 자, 이렇게 쓰는 거는 라지 fx의 값이 나오나? 스몰 f를 적분해서 라지 fx라고 하려고요. 우리가 일반적인 표기는 이걸 미분한 녀석의 값은 f'이라고 쓰고요. 이걸 적분한 녀석의 값은 라지 fx라고 쓰는 편입니다. 근데 시험 문제에 이런 말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fx의 부정적분이 라지 fx다라고 써있는 문제도 있고요. 어떤 문제들은
fx가 아닌 다른 함수의 부정적분이 라지 fx다라고 써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1번이라면은 스몰 f를 적분한 게 라지 f인 거고요. 2번이라면 완전 다른 함수지. 이거 아니잖아. fx 아니잖아. fx가 아닌 녀석을 적분한 게 라지 fx로 설명이 나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라지 f를 미분한 게 fx가 아니라 라지 f를 미분한 건 xfx인 거죠. 말 이해하시나요 지금? 이때는 라지 fx를 미분한 녀석의 정체가 스몰 fx라는 얘기인가요? 그래서 문제에 누구를 적분했다는 말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라지 fx를 미분한 게 스몰 fx라는 말은 아닙니다. 문제에 따라 써있는 말, 서술되어 있는 말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이 지금 스몰 f의 값을 적분한 건 라지 f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다시 그 녀석의 값을 미분하고 싶습니다. 미분하게 되면 뭐가 되죠? 라지 f를 미분하면? 그게 스몰 f라고요? 그런데 이건 c를 쓰지 않습니다. c를 쓰는 거는 지금 앞에 써 있는 게 인테그럴, 이게 나중에 하는 현상이잖아. 미분을 먼저 한 다음에 나중에 적분한 거지? 네. 나중에 적분한 건 c가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먼저 적분을 했고 나중에 미분을 한 건가요? 나중에 미분을 하게 되면 c는 없습니다. 한번 연습해 볼까요? 인테그럴 dx분의 d 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3이라고 쓰겠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3은 쓰지 말 걸 그랬다. 자, 이렇게만 해야 되겠다. 이 녀석은 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c라고요? 예. 하지만 인테그럴 x의 제곱 마이너스 5x 그 다음에 앞에 dx분의 d가 있다면 이건 누구라고요? 미분과 적분을 모두 사용한 연산은 이 속에 게 그대로 나오는 건가? 그대로 나오는데 다만 나중에 한 연산이 적분이면 c가 있어야 되고 나중에 한 연산이 미분이면 c가 없어야 됩니다. 나중에 한 연산은 이 식에 가까이 있는 게 먼저 한 연산이죠? 멀리 있는 게 나중에 한 연산이죠? 이해되신 거 맞나요? 이제 하나만 더 설명합시다. 리미트 x의 값이 a로 갔을 때 x-a분의 1 이건 나중에 설명해야 되겠다. 다음 챕터구나. 자,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기본적인 것 좀 연습을 할까? 처음이니까. 자, 우리는 지금 부정적분을 연습하는 중인데 4를 적분하라고 하는 거 보이나요? 네. 그 다음 건 x 플러스 3의 값을 적분하라고 하거든? 네. 그러면 4를 적분하는 녀석의 값은 숫자 4는 뭘 미분해서 4가 나오는 거야? 4. 네, 이걸 적분했으니까 4x 플러스 c입니다. 그 다음 녀석의 값을 적분했더니 뭘 미분한 게 x죠? 적분하면 누구죠? 2분의 1 x제곱. 상수의 값은 x만 달아주면 됩니다. 다음에서 fx를 구하라고 합니다. 이 fx가 밖으로 튀어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양변을 미분해야 되겠군요. 지금 적분된 녀석의 값을 이제 미분하는 거지. 네. 그럼 fx만 그대로 나오나? 네. c는 안 붙습니다. 적분된 녀석을 나중에 미분했으니까요. 오른쪽을 미분하면은 이것도 양변을 미분할 생각입니다. 왼쪽을 미분했더니 fx고요. 오른쪽을 미분했더니 이건가요? 예. 다음에 대해서 fx 값 이거라고 하거든? 이건 나중에 뭘 한 거지? 미분. 네, 적분한 다음에 나중에 미분했습니다. 그 fx가 그냥 나가면 돼? 네. 하지만 이 녀석의 값은 미분을 먼저 하고 나중에 적분한 거지? 네. 나중에 적분했으니까 fx가 그대로 나가긴 하는데 뒤에 c가 있어요? 네. 자, 부정적분의 정의라는 예제 문제를 보려고 합니다. 지금 공부한 것만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건데 말기만 알아먹고 그냥 대충 풀면 됩니다. 첫 번째,
스몰 fx가 알고 싶습니다. 뭐 하시라고요? 아, 요거 없어져야지 fx 구할 거 아니야? X가 미분해서 인테그럴 표시를 없애야지만 fx가 남겠네요? 양변 미분했습니다. 양변 미분했더니 속의 거 그냥 나가나? 신은 안 붙죠? 오른쪽도 미분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거 미분한 거 이해된 거 맞아요? 적분된 녀석을 미분했으니까 이 속의 게 그대로 나오겠죠? 그 다음 녀석의 값은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끝인가요? 인자 fx를 구할 수 있네요. 원래는 ax는 2a라고 했을 때 x가 누구예요?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x는 2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a라는 녀석이 빵이 아니었을 때는 2라고 얘기하는 거고 a가 빵이었을 때는 해는 뭐라고 얘기하죠? 네, 모든 실수 무수히 많다고 얘기한 거죠? 원래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이 값이 빵인지 아닌지가 되게 중요하거든. 자, 여기는 x라는 녀석의 값은 빵이 아니야. 몰라. 모르니까 0인지 아닌지 구분해야 될 거 아니야.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계속 구분해서 풀었거든. 하지만 적분 파트만 그냥 약분할 겁니다. 적분 파트만 그냥 약분하려고 합니다. 약분하면 누구예요? 적분해서 푸는 문제들은 그냥 약분한 빵인지 아닌지 확인하지 않고 그냥 약분합니다. 적분 파트만 그런 약속을 합니다. 두 번째로 갔습니다. 두 번째는 적분한 녀석의 값이 이거라고 하는데 내가 지금 A, B, C가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 요 속의 값만 야무지게 그냥 밖으로 나갔으면 좋겠는데 양변을 미분하면 되나요? 자, 왼쪽을 미분하면 누구예요? 왼쪽을 미분하면 속의 값만 그냥 나가나요? 오른쪽 미분했습니다. 똑같았으면 좋겠습니다. A의 값은 B는 C는 세 개 더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이해된 거 맞으세요? 자, 두 번째 문제로 왔습니다. 두 번째 문제에서는 함수를 구한 다음에 3만 대입하라고 얘기합니다. 함수만 구한 다음에 3을 대입하라고 하는데 제일 첫 번째 거는 먼저 적분한 다음에 나중에 미분했니? 네. 그러니까 좌변은 누가 되죠? X 이건 우리가 미분한 게 아니라 그냥 좌변을 계산한 게 이거란 얘기죠? 우변은 미분하는 거 아니죠? 이해된 거 맞아요? 네. 근데 여기서 계속 실수 나옵니다. 어떤 문제는 좌변을 그대로 쓰기도 하고 어떤 문제는 좌변을 미분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변을 그냥 쓸 때도 있고 그냥 우변을 미분했을 때도 있단 말이야. 꼼꼼함이 없는 사람이 틀리는 거지 꼼꼼한 사람들은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적분이기 때문에 fx과 약분해도 괜찮습니다. 4x제곱 마이너스 1인가요? 거기서 3대입했습니다. 3대입한 게 누구예요? 두 번째 문제로 왔습니다. fx 값이 누구라는 얘기야? 미분한 다음에 적분했다며 x세제곱 플러스 x 플러스 c인가요? 근데 그 c의 값 알려줬다면서요. c가 누구라고요? 빵 대입한 게 마이너스니까 c의 값 마이너스입니다. 2대입하라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부정적분의 계산 파트로 왔습니다. 부정적분의 계산은 이미 할 줄 압니다. n 플러스 1분의 1 근데 이해 한마디만 합시다. 자, 원래는 여기 양의 정수라고 써있니? 여기는 n이라는 녀석의 값이 자연수일 때 이게 성립한다고 얘기하니 지금? 실은 교과서에서 어떻게 가르치도록 지금 교육부에서 권장하고 있냐면 여기는 이 공식은 n값이 자연수일 때 일단 애들한테 한번 설명해주고 n값이 정수일 때 설명 한번 해주고 n값이 유리수일 때 설명하고 n값이 무리수일 때 설명하도록 돼 있거든?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n이라는 녀석이 마이너스 1이 아닌 모든 실수에 대해서는 이게 성립합니다. 선생님이 무슨 말 한 거냐면 루트 x가 이거니? 2분의 1이면 루트 x인가? 네. 적분하려고. 2분의 1은 자연수 아닙니다. 적분하면 누구예요? x의 몇 승이 된다고?
적분은 한 차수를 높이는 거라고요? 1만 커지는 건가요? 그런데 앞에 건 역수의 값을 써야 되잖아. 이 지수에 있는 값이 역수를 써야 되잖아. 이해된 거 맞나요? 적분해 보겠습니다. 한 차수가 올라간다고요? x에 그 마이너스 역수의 값을 써요? 마이너스 역수는 어차피 마이너스 1인가? 이해된 거 맞나요? 심지어 뭐 이런 녀석이 있다고 쳐도 적분하면 뭐가 돼요? 한 차수가 커지는 거예요? 앞에 개수는 마이너스 1만 아니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성립합니다. 다음 문제 읽었습니다. 적분하세요. 앞에 건 누구예요? 뒤에 거 적분했습니다. 누구죠? 실수배 더하기 빼기 건 따로 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다음을 적분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거 적분하려고요. 앞에 거 적분하게 되면은 3분의 1을 써야 되니까 2x의 3승. 그 다음은 근데 두 번째 것 때문에 얘기 좀 합시다. 자, 선생님이 ax 플러스 b의 n 플러스 1승을 미분할 생각이거든? 이거 미분하면 누가 나와? n 플러스 1 앞으로 나갔고 ax 플러스 b의 n승? 이게 끝인가? 네, 이 괄호 속에 있는 녀석의 값이 x만 써있는 게 아니니까 속미분한 a도 곱해야 돼요? 네. 지금 선생님이 이걸 미분하게 되면 이거잖아 지금. 맞아요? 그런데 내가 미분한 결과가 ax 플러스 b의 n승이 되려면 누굴 미분했더라면 ax 플러스 b의 n승이 나올까? 여기 어떤 식이 있으면 미분했을 때 이렇게 나올까? 이런 게 없었으면 좋겠다니까? n 플러스 1분의 1 ax 플러스 b의 n 플러스 1승 이것만 있으면 될까? 이것만 있으면 앞에 게 지워줄 거 아니야? 예. 아직 아니잖아 이게 a가 더 달려있잖아. 네. 그러니까 a분의 1도 있어야 돼? 네. 이걸 미분한 녀석의 값 이게 나오겠네? 네. 이해된 거 맞나요? 자 그렇다면 인테그럴 ax 플러스 b의 n승의 값을 적분하라고 한다면 이거의 적분의 결과는 이렇게 나오겠죠. 네. 적분하는 과정이 이렇습니다. 차수의 값을 높여야 되죠. 예. 차수의 값을 높여서 n 플러스 1승을 만들 건데 앞에 n 플러스 역수의 값이 있어야 되죠. 네. 원래 이 녀석을 미분하게 되면 속미분한 a를 곱하죠. 네. 근데 적분은 미분의 역 연산이거든. 거꾸로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적분했을 때는 a로 속미분한 a로 나누게 해야 됩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네. 자 그렇다면 이 문제는 적분해 보겠습니다. 먼저 2x 플러스 1의 3승으로 만들 계획이죠? 네. 앞에 3분의 1은 n 플러스 1분의 1입니다. 속미분한 녀석의 값 2인가요? 예. 예. 하지만 적분했을 때는 어. 2분의 1을 곱하겠다고요? 네. 6분의 1이라고만 묶었으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신 거 맞나요? 방금 했던 녀석의 값 때문에 한 번만 더 해볼까? 없네. 자, 부정적분은 이해 정도가 굉장히 쉬운 챕터거든? 아마 선생님 생각에는 전혀 문제 없을 것 같아. 자, 다음 식을 적분했으면 좋겠습니다. 적분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거는 적분하려고 봤더니 식이 인수분해 돼 있는 상황이거든? 그래서 적분할 때 전개한 다음에 인수분해할 생각입니다. 앞에 건 적분했더니 그 다음 적분했더니 이해된 거 맞죠? 마침 여기 나와 있네. 연습하게끔 돼 있다.
하고 싶은 건 삼성으로 만들고 싶어. 그래서 앞에 개수의 값은 앞에 3분의 1 있어야 돼? 예. 근데 미분했을 때는 3배 할 거라서 적분했으니까 3으로 나왔습니다. 5분의 1로 묶어쓰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여기 답을 그냥 암산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암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녀석의 값은 적분하려고 봤더니 분수입니다. 난 다항식만 적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분하려고요. 약분하면 누가 남죠? 그랬더니 적분했더니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지금까지는 기초 산수고 지금까지는 헷갈리지 않지만 이제 이런 것들을 말을 덧붙여서 문제를 물어본다면 못 푸는 경우가 이제 생기더라고. 최악의 경우는 접선의 기울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문제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아주 바보들이 가끔 있거든. 일단 그 바보 중에 한 명이 주혁이가 아닐까 하고 의심해 봅니다. 쌤이 지금 밑줄 치는 녀석이 값이 누구야? 아, 써있는 건 4x-인데 밑줄이 누구냐고. 너 바보 아니야. 밑줄의 값은 임의의 점 x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도함수죠? 네. 이걸 못 알아보는 바보들이 전국에 50%쯤 있거든? 너희 또래 집단의 50%는 수없이 많은 문제를 보고서 저게 F'인지 모르는 바보들이 있어. 우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도함수의 값이 주어져 있고 빵대의 반개 6이었을 때 마이너스 1d바라고 합니다. 그럼 내가 필요한 건 fx고 fx의 값은 적분하면 되죠. 적분했습니다. 빵대의 반개 6이니까 c의 값이 6이죠? 예. 마이너스 1만 대입하라고 합니다. 두 번째 문제로 왔습니다. 3,8을 지난다고 하니까 함수 f의 값은 3대입하면 8 나온다는 얘기죠. 도함수의 값이 문제에서 4x-2라고 합니다. 그럼 원래 함수의 값이 누구라고요? 근데 3대입하면 8 나오는 c의 값을 구하라고요? 예. 3대입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4? 거기다 숫자를 2를 대입하라고 합니다. 0?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문제에 fx를 적분한 게 라지 fx인지 다른 걸 적분한 게 라지 fx인지 쉬운 문제는 별 생각 없이 풀어도 되는데 문제들이 가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푸는 애들한테 틀리라고 하는 문제를 출제하거든. 여기 이 문제는 스몰 f의 값을 적분한 녀석 중에 하나가 라지 f라고 써있나요? 여기선 스몰 f를 적분한 게 라지 f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문제들은 여기가 스몰 f가 안 써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스몰 f하고 라지 f와 같이 쓰면 보자마자 양변을 미분해서 문제를 풉니다. 그럼 라지 f를 미분한 게 누군데? 네, 라지 f는 스몰 f를 적분한 거였으니까 라지 f를 미분하면 스몰 f라고요? 예. 이제 우변을 미분할 건데 조심할 점은 x라는 문자식과 x라는 문자식이 곱해져 있으니까 곱미분 하셔야 됩니다. 한 번은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섞고요. 한 번은 앞에 거 내비두고 뒤에 거 미분했습니다. 뒤에 거 더 미분합시다. 12x의 세제곱 마이너스 12x 끝인가요? 네. 그럼 fx 값이 소거되나? 네. 2양하고 x로 나누기 할 수 있죠. 예. 2양 생략했고 바로 f'x를 구할게요. f'x가 누구죠? x 없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을 적분해야지 fx를 구할 수 있네. 적분했습니다. 근데 빵 대입한 게 마이너스 2라고요? 1 대입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라지 f, 스몰 f가 보이면 미분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xfx라는 녀석의 부정적분이 라지 fx라고 한다면
라지 fx의 값이 비슷하게 이렇게 나왔다고 쳐봅시다. 미분하면 뭐라고 써야 돼? 넌 뇌가 없나요? 미분하면 누구냐고요? 네, 미분하게 되면 뭐라고? x. 뭘 고민해? 이거 미분하면 누구냐고. 네, xfx죠. 예. 넌 아까 x 플러스 뭐라고 얘기하려고 했어? x 플러스 뭐? 이 녀석을 적분한 게 이거라고 하니 이걸 미분한 게 이건 거고 이걸 적분한 게 이거라고 하니까 이걸 미분한 녀석의 값 이거란 얘기 아니야? 그런데 이런 걸 매번 가르쳐 드릴 수는 없어요. 알아먹을 수 있게끔 써 있으면 알아 들어가지고 풀어야죠. 충분히 보고 인지할 수 있는 걸 매번 설명해 드릴 수는 없다고요. 이해한 거 맞죠 지금? 그런데 애새끼들이 문제 풀 때 여기 분명히 써 있는데 여기다 fx라고 쓰고 푸는 애들이 대부분이야. 인지장애, 시각장애야. 분명히 써 있으니까 실수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해된 거 맞으세요? 자, 다음으로 넘어갔습니다. fx라고 한 녀석에 대해서 함수를 제시한 다음에 옆에 있는 거 극한값을 조사라고 합니다. 염려가 되는 거는 예은이. 예은아, 쌤이 지금 뭐가 염려가 되냐면 너가 이거 못 구할까봐 살짝 걱정돼. 이게 무슨 말인지 얘기해 주세요. 모르겠어요. 너희년 너 정신 차리세요. 그래서 한 번 더 설명합니다. 리미트 h의 값이 빵 먹었을 때 h분의 fa 플러스 fa 우리 눈에 색깔이 좀 다르게 보여야 되거든? 색깔 다르게 보이네. 색깔 다르게 보여드릴 게 여기는 플러스 m 빼기 플러스 n 이거 세 개가 색깔 다르게 보여야 돼. 모든 문제가. 색깔 다르게 보이는 그 녀석의 값이 따로 산수하면 n-n인 거 아시죠 예은아? 그리고는 여기는 이 a를 보고서 f'a라고 쓰면 됩니다. 매우 중요해서 다음에 모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있는 녀석의 값은 색깔이 다르게 인식되어질 거는 플러스 2 빼기 마이너스 1의 값이 색깔이 다르게 인지가 돼야 됩니다. 지금 쓴 숫자가 누구죠? 그럼 3이라고 쓰고 그 뒤에다 뭘 쓰자고요? 네. 다음부터는 보고 바로 인지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보고 바로 인지 못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예은이 다음에 또 물어볼 겁니다. 자, 우리가 필요한 건 3f'1입니다. 그래서 f'x가 필요한데요. 좌변을 미분했으니까 우변도 미분했습니다. 적분된 녀석을 미분한 상태입니다. 우변이 누구죠? 네, 속의 것만 그대로 나올 거고 C를 써요 안 써요? 네, 이건 적분한 걸 미분했으니까 C를 쓰지 않습니다. 그 하려고 하는 건 1만 대입하라고 합니다. 1 대입한 게 7인가? 다음 주 넘어갔습니다. 확인. 예은이 확인 들어갔어. 예은이 이거 누군지 얘기하세요. 듣고 있습니다. 2. 네. 이제 보이죠? 자, 발전 문제로 가겠습니다. 부정적분은 엄청 쉬운 챕터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오면 부정적분에서 문제를 틀리시면 안 됩니다. 눈만 똑바로 뜨고 있으면 무조건 풀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난 주혁이가 이 문제 다음에 질문할 거 알고 있습니다. 머지않은 시일 내에 선생님 저 어떻게 해요? 하고 질문할 건 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 적분한 게 있고요. 적분한 게 있다고 합니다. 아니네. 이건 미분한 거네. 근데 필요한 거는 fx한테 6대입하고 gx한테 5대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fx 궁금하고 gx 궁금합니다. 제일 첫 번째 식은 보자마자 뭐 하고 싶어? 그럼 미분한 왼쪽이 누군데? 너는 왜 오른쪽만 쳐다봐, 주혁아? 이게 왼쪽 미분한 건가요? 오른쪽을 미분했더니 두 함수를 더한 녀석이 누군지는 알아. 그런데 뒤에 있는 녀석이 보자마자 뭐 하고 싶어? 근데 뒤에 건 적분하고 싶어요. 적분했습니다. 적분하면 누구죠? 적분했으니까 적분상수 써야 돼요? 오른쪽 적분하면 누구야? 야, 그러면 C가 두 개 있냐 지금? 네. 근데 이 C의 값을 이항하게 되면 C2 빼기 C1도 어떤 의미의 상수일 거 아니야? 네. 양변을 적분할 때는 양변의 적분상수가 다 발생할 때는 한쪽에만 C를 달아줍니다. 양변을 적분할 때는 한쪽만 C를 달아줍니다. C가 누군지 알고 싶은데 방법이 있나? C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있을 것 같은데 C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뭔데? 0대입 할까? F한테 0대입하고 G한테 0대입 했습니다. 근데 F0의 값은 4라고요? 네. 그럼 G형의 값은? 0대입 했습니다. F0 곱하기 G형의 값이 C예요? 네. 앞에 있는 값에서 하고 뒤에 값 마이너스 1이라면서요. C의 값은 마이너스 3인가? 마이너스 3인가? 그럼 C가 마이너스 10이야? 예. 자, C까지 구했어. 이제 뭐 할 건데? 이제 하고 싶은 게 뭐야? 인수분해? 예. 나는 fx가 누군지 gx가 누군지 따로따로 구해야 되니까 그래서 인수분해 했습니다. 인수분해 되는지 확인해보자. 2하고 1하고 3하고 4하고 이렇게 네. 마이너스 여기에 네. 인수분해 했더니 2x 마이너스 3하고 x 플러스 4가 있습니다. 근데 두 개 곱한 건데 둘 중 하나가 fx 하나가 gx겠네? 네. 두 개 더한 녀석은 이거 맞는지 검사해보자. 맞아요. 네, 두 개 더한 녀석은 맞네요. 그럼 문제는 누구를 fx라고 하고 누구를 gx라고 하는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누구를 fx라고 할 건데? 0 넣었을 때 4 나오는 게 fx? 0 넣었을 때 마이너스 3 나오는 게 gx? 여기다 6대입하라고 했습니다. 여기다 5대입하라고 했습니다. 다음은 17이라고요? 네. 할만하죠? 시험에 나오는 가장 보편적인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3차 함수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제 문제가 조금씩 어려워지려나? 발전 문제라서? 주혁아 방금 했던 1번 문제 다음에 맞출 수 있을까? 네, 믿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쌤은 너 쉬웠겠 너 처음에 맞출 수 있다고 했잖아.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자, 2번으로 갔는데 2번은 첫 번째 가를 보고서 느낌이 어떤 느낌이 들죠? 근데 인수분해에서 x-를 약분해가지고 fx를 구하고 싶다는 욕망이 드네요? 맞아요? 네. 자, 인수분해에서 3, 마이너스 6, 4, 마이너스 4의 값을 뭘로 조립제 뽑아죠? 그럼 이 값은 x-1 곱하기 3x의 세제곱 6x의 제곱 플러스 4인가요? 네. 그래서 fx가 누구라고요?
그럼 fx 값 압니다. 거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라고 했니? 네. 마이너스를 대입했습니다. g만 이제 있으면 되는 거네요? 네. 근데 fx하고 gx를 더한 녀석의 도함수가 이거의 부정적 분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나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니? fx는 몇 차야? 저, fx는 3차야. gx는 누군지 몰라. 안 해? gx도 3차 함수라고 얘기했네? 네. 3차 함수하고 3차 함수를 더한 녀석은 여전히 3차 함수일까? 네. 근데 최고치 한계수가 부호가 반대면은 3차 함수가 아니라 2차 함수로 차수가 낮아질 수도 있죠. 네. 그럼 이 녀석의 값은 3차 이하의 함수인가 봐. 근데 만약 이게 3차라고 한다면 그 3차 함수의 도함수는 몇 차 함수지? 저, 이건 2차야. 그런데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뭐하죠? 때밀어요? 그렇게 긁고 난리예요. fx-3gx의 부정적 분을 했더니 3차라고? 아니다. 이거 2차라며 방금. 네. 이 녀석을 적분했더니 2차가 나온다고? 네. 어이씨 뭔가 이상한데? 3차 빼기 3차면 3차일 가능성이 많잖아. 3차를 적분한 녀석은 4차야? 아, 뭔가 말이 안 맞는데? 왼쪽은 2차인데 이게 4차라고? 그럼 말이 안 되잖아. 어이씨 뭐 개 같은 경우지? 3차 함수를 미분한 2차 함수인데 이거는 3차 함수에서 3차 함수를 뺐더니 적분하게 되면 4차가 될 건데 3차를 적분하면 4차가 될 건데 4차는 차수가 안 맞잖아.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야? 아, 뺐을 때 이게 1차여가지고 적분한 게 2차일 수는 있어? 예. 두 번째, 이 녀석의 값을 더한 녀석의 값이 최고치 한계에서 개수가 소거되고 2차 함수라면 2차 함수를 미분한 녀석의 값은? 그렇다면 이 녀석의 값은 상수의 값을 적분해야지만 1차니까? 네. 그럼 일단 첫 번째 줄에 2차, 2차인 거 한번 해보려고요. 2차, 2차인 거 해보겠습니다. fx 알고 있죠, 우리 지금? 근데 뒤에 있는 녀석의 값이 2차 함수가 되려면 2차 함수가 되려면 gx는 누구 해야 되지? ex제곱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2차 함수는 적분한 게 2차 함수라고? 네. 그러니까 다 지워져야 돼? 그리고 플러스 누군가 있을 수 있죠. 그럼 fx 빼기 gx가 누구야? 아이고야. 이거니? 아니, 나 fx 빼기 gx 구하는 거 아니지? fx 빼기 3gx 구하는 거지? 네. 여기까지 된 거 맞나요? 예. 그 이런 녀석의 값을 적분한 녀석의 값이 누구지? 이건가? 네. 근데 지금은 이거 두 개 더한 녀석의 값을 미분해보라고? 예. 더한 녀석의 값은 누군데? 되죠. 이건가? 예. 그럼 미분하려고요. 12x의 제곱 이건가? 두 개가 서로 같다고? 네. 근데 여기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네? 예. 왼쪽에 있는 이거의 도함수인 2차 함수는 이 녀석을 적분한 녀석 중에 하나라니까 이 녀석의 값은 좀 달라도 상관없다는 얘기네? 예. 이런 거 맞나요?
똑같으려면 A가 누구야?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 들어가면 똑같아? 네. B가 누구야? 마이너스 4? 네. 여기만 알면 되는 것 같은데? 왜? 난 GX 필요했으니까. GX가 누구라고요? 네. 여기다 2만 대입하래요? 네. 2 대입했습니다. 네. 답이 3인가요? 하지만 두 번째 줄을 해야 되잖아, 지금. 첫 번째 줄만 했지. 예. 두 번째 줄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개 뺀 녀석의 값이 상수함수? 네. 아니다. 두 개 뺀 게 1차 함수? 상수함수? 네. 상수함수가 될 수 있으려면 빵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지. 둘 다 1차인데 내가 잘못 썼지. 너만 지워져. 너만 같이 주면 안 되는데 까먹는데? 밑줄 친 게 1차 함수. 이거는 상수함수. 네. 누구였더라? 자, 두 개 뺀 녀석의 값이 요 녀석의 값이 상수함수였으면 좋겠어. 상수함수가 나오려면은 x의 세제곱 플러스 예. 상수함수가 나오려면 1차는 없어야 되지. 네. 이렇게만 써볼게요. 그럼 두 개를 3배에서 빼게 되면은 아, 적분하게 되면은 됐나요? 근데 두 함수를 더하면 미분했더니 이미 틀려먹었네. 몇 차 함수여야 돼? 1차야? 아니죠? 아까 첫 번째 경우만 되는 거 두 번째 경우는 될 수 없다는 얘기죠? 답은 3입니다. 좀 복잡해졌을 뿐이지 어려운 건 아닙니다. 상황이 좀 복잡해졌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왔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아이구야 문제 길이 좀 봐라. 이게 한 문제야? 내가 확대해서 길어 보이나? 축소하면 짧아 보이나? 짧아 보이니? 더 축소할까? 짧아 보이냐? 아니네. 그냥 그지 같네. 자, 문제가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이라고 돼 있고요. 절대값 x가 2가 아닌 값에서 모든 실수에서 2가 아닌 모든 실수에서 미분이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x가 2일 때하고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불연속이거나 뾰족할 수 있나? 불연속일 수는 없지.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네. 그럼 마이너스하고 플러스에서 뾰족하다는 얘기네? 네. x가 마이너스 1일 때하고 x가 플러스 1일 때는 뾰족한 모양입니다. 그런 함수 fx가 있습니다. 절대값 2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2하고 플러스 2 사이를 얘기하죠? 그때 fx는 누구라고요? 왼쪽 미분했으니까 오른쪽도 미분해요? 네. 이건 수고했습니다. 그럼 f'x가 누구란 얘기야? 뭐 주위에 뭔가 조금씩 모자른다.
더 집중하면 절대 실수하지 않는 걸로는 매번 실수 안 해. 자, F'X값 이 값입니다. 근데 절대값 2보다 크면은 마이너스의 왼쪽과 플러스의 오른쪽이죠? 네. 그때는 도함수의 값을 아예 계산도 필요 없이 알려줬습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2하고 플러스 2 사이의 fx는 누구란 얘기야? 이건 C1이라고 할게요. 그럼 이거부터 그려볼게. C만 없으면 어떤 함수냐? 아, C만 없으면 홀수차 함수 기함수인가? 네. 최고차계수 양수니? 네. 기함수는 무슨 대칭이라고요? 이런 녀석이라고? 예. 원래 원점 대칭이라고? 그런데 빵 나온 건 누구니? 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죠. 네. 플러스 루트 3분의 2에서 극소값,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에서 극대값? 네. 그런데 여기다가 2대2범 누구니? 여기다 2대2범이야? 2대2범 4-2에서 2야? 네. 루트 3분의 1을 대입하면 누구야? 아, 도함수한테 대입하면 되지. 여기다 루트 3분의 2 대입해야 되지. 안 이쁘네. 아이씨, 알 수가 없네. 대충 이렇게 그릴게요. 여기가 지금 2대입하면 누구라고요? 2라고요? 나 지금 여기까지만 대입했습니다. 네. 여기가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원점 대칭이니까 마이너스 1일 건데 이 그림을 얼만큼 올리라고? 네, 이 그림을 C만큼 평이동하라고? C가 누군지는 몰라. 이게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지? 이게 마이너스 2하고 플러스 2까지 그림입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2 왼쪽과 플러스 2의 오른쪽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2라고? 그럼 여기다 기울기 마이너스 2짜리 선을 덧붙이라는 얘기인가? 네. 여기도 기울기 마이너스 2인 선을 덧붙이세요. 여기도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선을 덧붙이세요. 그래서 마이너스 2하고 플러스에서 뾰족했다는 얘기구만. 그래서 미분이 불가능했다는 얘기네. 자, 가나에 주어진 말을 해석해서 여기까지 했습니다. 첫 번째, 절대값 2보다 작을 때, 즉 마이너스 2하고 플러스 2 사이 있을 때 모든 실수에서 도함수의 값 0보다 커왔나요? 물어봤습니다. 얘는 항상 0보다 커왔나요? 이 사이에서 증가하나요? 아니죠. 주한이 무슨 생각하죠? 또 방금 증가한다고 이렇게 고개 끄덕이잖아요. 미분한 녀석의 값이 항상 0보다 커왔지 않죠? 빵 될 때 있죠? 예. 음수일 때 있죠? 그러니까 감소한 부분이 있어서 항상 증가하는 거 아니죠? 예. fx의 모든 극대값과 극소값의 합은 항상 빵인가요? 이렇게 물어봤어. 극대값과 극소값의 합이 빵인가? 만약에 여기가 원점이면 0,0이면 이 극대값, 극소값은 부호가 반대야. 네. 이것도 부호가 반대야. 네. 하지만 지금은 얼만큼 평이동했다고? C1. 근데 그 C1이 누군지는 몰라. 그래서 이 점의 Y좌표들을 다 더한 녀석이 빵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 이 점이 원점이라는 보장이 없으니까. 1대2 반기 2분의 3이면 fx가 빵 나온 녀석의 값은 모든 실근의 합의 값은 빵이 2인가요? 남은 게 이거밖에 없네. 이게 답이겠네. 하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1대입에서 1은 여기다 대입하면 되나? 예. 1대입 하려고요. C1. 여기 2분의 3이라고? 네. 그럼 C1이 누구라고? 2. 디귿에 한해서 C1의 값 2라고 한다면 디귿에 한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때는 방정식의 모든 실근 합의값을 구하라고? 예. 그럼 위로 몇 칸 갔다고 지금? 위로 2칸 가서 이거 3가? 네. 이건 위로 2칸 가서 빵인가? X축 그리라는데 X축? X축 그렸습니다. 근이 몇 개 있어요? 근데 이 점은 확인해 봐야 되겠다. 이 점은 플러스 루트 3분의 1을 대입한 점인가? 네. 루트 3분의 1을 대입했더니
내가 지금 루트 3분의 1을 대입했거든? 그럼 빼주면은 마이너스 3분의 2 루트 3분의 2 네. 플러스 2? 예. 이게 양수인지 음수인지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려면은 요거 제곱한 거랑 이거 제곱한 게 대소한 게 비교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제곱한 거는 4. 이거 제곱한 녀석은 9분의 4 곱하기 3분의 2에서 27분의 8? 예. 4에서 27분의 8을 빼주면 양수예요? 그럼 이것도 양수겠네요? 맞게 그린 것 같은데? 양수인 거 맞죠? x축 위에? 예. 그럼 교점은 두 개입니다. 근데 필요한 거는 교점의 모든 실근 합의값을 구하라는 말은 뭘 더하라는 얘기야? X. 네, 이 두 점의 x좌표를 더하라는 얘기야? 이 점이 만약에 4가 나오면 맞아? 네. 그럼 4가 나올지 검토하면 되겠네? 그런데 우리 직선의 방정식이 기울기가 몇이라고? 마이너스.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 네. 그럼 이 선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2 대입했을 때 4 나와야 돼? 예. 그럼 이게 빵 나온 게 누구야? 4. 그러니까 디귿만 참이네요. 이해되신 거 맞나요? 예. 자, 상황은 복잡했고 어려운 문제지만 차근차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갔습니다. 다항함수 fx가 있지만 fx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대신 식을 하나 줍니다. 우리는 이 식의 이름을 뭐라고 하죠? 관계식 만나면 반드시 뭐 하죠? 방금. 도함수의 정의? 방금. 관계식을 만나서 지금 도함수의 정의에 대입하려고 합니다. 도함수의 정의는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리미트 H. h가 0으로 갔을 때 h분의 분자가 네, x 플러스 h 아직 안 해온 모양이다 주역이. 이건 도함수의 정의입니다. 지금까지 수학을 10년 동안 수학 공부를 했고 이제 11년째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정의는 다 말로 얘기했어. 도함수의 정의가 유일하게 식으로 처음 얘기한 거야. 매우 중요합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첫 번째 할 일은 첫 번째 무슨 일 하죠? Y. y에 h를 대입하나요? 네. y한테 h 대입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값을 대입해요? 예. 대입하게 되면 fx가 지워지나? 네. 남은 거 쓰고 있습니다. fh를 쓸 때는 한 칸 떼고 0의 자리 6xh 빼기 5를 써야 되죠. 네. 5만 쓰고 6xh의 값은 h분의 6xh는 따로 쓰려고요. 되신 거 맞나요? 예. 두 번째 할 일은 빵 대입 x, y 모두의 빵 대입했습니다. 그래서 f빵의 값이 누구라고요? f빵의 값은 5라고요? 예. 그래서 5 대신에 f빵이라고 써도 돼? 네. 그럼 이게 누구죠? f'0 h가 빵으로 갔을 때 이건 누구죠? 네, h가 빵으로 가든 말든 이건 x니까 h랑 무관하죠? 네. 되신 거 맞나요? 네. 그런데 f'빵이 누군지 모르겠다. 그러면 우리는 f'x의 값을 6x 플러스 c라고 할까? 6x 플러스 a라 문자 a 없지 지금. 이 녀석의 값 6x 플러스 a라고 할게요. f'빵의 값이 누군지 몰라서요. a라고 가정했고 그럼 fx가 누구란 얘기야? 제곱. 더하기. 자, 이거 가지고 문제 이제 풀겠습니다. 도함수의 정의만 가지고 여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라지 fx의 값은 2x-1 곱하기 f'의 값을 적분한 게 라지 f라고 하네? 지금은 스몰 f를 적분한 게 라지 f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 지금은 스몰 f를 적분한 게 라지 f가 아니야.
스몰 f가 아닌 이걸 적분한 게 라지 f야. 이런 거 맞아요? 예. 스몰 f를 적분한 게 라지 f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 라지 f를 미분한 녀석의 값은 이 밑줄 친 겁니다. 예. 라지 f와 극값이 존재하지 않을 때 라지 f와 극값이 존재하지 않아? 라지 f는 언제 극값이 존재하지 않아? 미분한 녀석의 값이 누군데? 근데 F'도 알지 않아? 네. 이게 지금 F'이야? F'의 값이 어떻게 돼야지 그 값이 존재하지 않지? 라지 F는 몇 차 함수야? 네, 스몰 F의 값, F'의 값이 2차 함수니까 적분한 라지 프라임은 3차 함수지? 3차 함수가 언제 그 값이 없냐고. 그럼 3차 함수 언제 그 값이 있는데? 미분했을 때 판별식 0보다 커가지고 그 값이 2개 있을 때 그때가? 그러면 그 값이 없을 때가 언제야? 판별식 0보다 작고 한다는 얘기는 X축과 만나지 않거나 X축과 접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인가? X축과 두 점에서 만나면 안 되지? 네. X축과 두 점에서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얘가. 네. 아, 나 근데 이미 X축과 만나는 점이 있지 않아? 네. 이러면 안 되잖아. 예. 이러면 안 돼. 이러면 그 값이 있는 거야, 지금. 2개야. 어떻게 해야지 그 값이 없죠? 중근. 아, 그러네. 이거는 근이 이미 있기 때문에 허근을 가질 수는 없고 중근을 가지면 되는 건가? 네. 앞에 거의 근해값도 2분의 1인데 뒤에 거의 근해값은 마이너스 6분의 2가 똑같았으면 좋겠다고? 네. A가 누구죠? 3. A가 마이너스 3인 거 알고 있습니다. 이건가? 예. 함수 fx의 그래프하고 직선이 한 점에서만 만나는 문제인지 한 번만 더 푸세요. 아, C만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C를 알면 fx 정확히 아는데? C가 누구지? C가 누굴까? C가 누구냐고. 빵 대입한 게 5인지 이미 알고 있었지? 네. fx의 값 빵 대입한 게 5니까 상수항도 알고 있습니다. 그 fx의 값 정확히 압니다. fx의 값이랑 이 직선이 오직 한 점에서만 만났으면 좋겠다고? 그럼 얘가 어떻게 됐을 때 한 점에서 만나지? 네, 접할 때? 네. 접할 때면 접선 가지고 풀지 말고 2차 함수가 직선이니까 중3 실력으로 풀자. 3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5란 녀석과 kx 마이너스 k 플러스 1 접할 때는 갖다 놓고 판별식이 빵이면 접하는 건가? 네. 만약에 이게 3차 함수하고 직선이었으면 쌤이 접선으로 문제를 풀었을 건데 2차 함수하고 1차 함수니까 2차 방정식이니까 판별식으로 풀려고요. 판별식이 빵 나온 k값들의 합의값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3x제곱 k 플러스 3x 이제 판별식만 남았어. k제곱 플러스 6k 플러스 9 판별식 빵 나오는 녀석이 필요합니다. k제곱 마이너스 6k 마이너스 필요한 거 모든 k값들의 합이었니? 근거하게 생각해서 모든 실수 k값은 합이? 이것도 복잡하긴 하고 단계가 많이 거치지만 이해는 됐나요? 네, 여기까지 하면 모든 문제 다 풀었나? 네. 부정적분 메가르츠, 부정적분 메가르츠, 부정적분 CPR, 삼각함수 CPR, 확률과 통계 유형편 이렇게 4개가 돼 있어야 됩니다. 금요일까지 5일 동안 시간 있습니다. 하루에 하나씩만 해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